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혈당 강화제, 즉 당뇨약 도움 없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치료한 상태를 당뇨 졸업, 당뇨 관해라고 합니다. 내 몸이 회복하여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기까지는 본인의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은 고치고 올바른 생활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누구나 당뇨는 졸업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졸업자들이 어떤 생활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해서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낮춰 당뇨 졸업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당뇨 졸업자분들의 생활관리 비법을 실천하셔서 당뇨 졸업, 당뇨 관해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본인의 몸 상태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당뇨스쿨 의료진이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후 공복혈당 일지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기. 이 습관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핵심 비법입니다. 공복혈당은 밤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의 혈당 조절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공복혈당 일지를 기록하는 방법은 달력에 매일 아침 공복혈당 수치를 적고 혈당이 오르거나 낮아진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혈당이 전날보다 30 정도 올랐는데 생각해보니 어제는 바빠서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진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간단하게 적는 것이죠. 이렇게 공복혈당 일지를 쭉 적다 보면 나의 혈당 상승 요인과 이에 맞는 생활관리 비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료 시 공복혈당 일지를 중심으로 진찰을 받는다면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2주에 한 번 내원하게 해서 공복혈당 일지에 관련하여 피드백을 드리는데요. 경험상 꾸준히 공복혈당 일지를 작성하셨던 환자분들이 혈당이 빨리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당뇨를 졸업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둘째,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챙겨 먹기. 저녁 7시 이후에 금식을 실천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꽤 배가 고픕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쳤기에 아침부터 든든히 챙겨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점심, 저녁에 과식을 막을 수 있기에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먹는 습관이 안 되었어요. 평생 아침을 안 먹어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뇨 치료를 위해서 달걀 2개, 견과류 1줌, 사과 반 개라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는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챙겨 먹기 어려울 수 있지만 통곡물 빵과 달걀, 아보카도, 블루베리와 견과류가 들어간 그릭 요거트 볼 등과 같이 아침을 간단히만 드셔도 점심의 혈당 급상승, 혈당 스파이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혈당의 상승을 좌우하는 건 아침 식사부터 시작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커피는 정오까지 마시기. 당뇨 졸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요법은 수면의 질 회복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 특히 저녁에 마시는 커피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습관은 지속해서 교감신경을 항진하는 효과를 주기에 혈당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하루에 커피를 1잔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늦은 시간과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양은 수면의 질을 방해하니 커피 섭취량 주의해주세요. 넷째, 점심 식사는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허용하기. 단기적으로 혈당을 낮추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평생 지속 관리 가능한 생활요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수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가끔은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즐기면서 음식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 3회 정도는 점심 식사 때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드시고요. 그 외의 식단은 내 몸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마다 내가 먹는 음식의 구성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피와 살과 뼈가 된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70%의 건강한 음식과
20에서 30% 정도는 편안하게 음식을 드시는 습관은 평생 지속 가능한 음식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저는 인슐린을 맞지 않는 당뇨인이라면 혈당은 공복 혈당만 측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조급한 마음에 혈당 측정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평소 식단보다 외식이나 고탄수화물 식단을 먹을 때 혈당을 막 측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이럴 때 혈당 측정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조급한 마음을 만들어 혈당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조급한 마음이 반복되면 음식 관리를 열심히 해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잘 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혈당에 대한 조급함과 예민함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당뇨 졸업에 정말 방해됩니다. 공복 혈당 1일만 체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나는 당뇨 졸업자가 될 거야. 나는 언젠간 당뇨 졸업을 할 수 있어. 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산책하거나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내장 지방을 줄이면서 적정 체중 유지하기입니다. 비만 당뇨인은 체중 감소가, 마른 당뇨인은 근육량 증가를 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체중 관리의 핵심은 간식에 있습니다. 비만 당뇨인이라면 간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사 이후의 간식 섭취는 인슐린을 자주 분비하게 합니다. 또한 잦은 인슐린 분비가 더욱 음식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 당뇨인은 간식은 되도록 안 드셔야 합니다. 혹시나 간식 생각이 날 때면 허브차 혹은 물, 저당두유, 다크초콜릿 한 조각 정도로 대체해주세요. 반면 마른 당뇨인이라면 근육량 증가를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은 소화기가 약합니다. 따라서 간식의 종류도 혈당은 천천히 올리면서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종류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 등 견과류 30g, 그릭 요거트 100g, 삶은 달걀 2개, 스트링치즈 1개, 블루베리 50g, 딸기 10개, 사과 반 개와 같은 약간의 과일 등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과 100g 정도의 과일을 중간에 섭취하면 마른 당뇨인의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마른 당뇨인은 오히려 간식 섭취가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량이 늘어나야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일곱째, 저녁 식사는 7시까지만 하기. 다음날 식사 전 12시간 공복 지키기. 저녁을 늦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시 이전에 저녁을 끝내고 다음날 아침까지 물 외에는 섭취하지 않고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비만 당뇨인의 체중 조절과 공복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하루 1시간 운동, 식후 10분 운동, 맨발 걷기를 실천하기. 하루 1시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 혈당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죠. 식후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고 싶다면 식후에 10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외에도 집이나 사무실의 계단을 오르거나 실내 자전거 등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졸업하고 싶은 분들께 딱 한 가지 운동을 추천해드린다면 맨발 걷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당뇨인들에게 맨발 걷기가 좋은 이유는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분포한 수많은 경혈을 직접 자극해주는데요. 많은 당뇨인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해본 결과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한 당뇨인의 치료 효과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그리고 생활 환경을 잘 활용하셔서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근력을 향상하는 운동은 당뇨 졸업에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홉째,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꼭 수면하기. 언제 주무시더라도 7시간은 자기. 깊은 수면은 유지하고 싶다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당뇨 졸업자들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과 언제 주무시더라도 7시간 이상 잠을 자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일정하게 생체 시계가 맞춰지는 건 췌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고요. 숙면은 뇌 피로도를 줄여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필수입니다. 10번째, 나는 당뇨를 졸업할 거라는 의지
의지를 다지기. 당뇨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하죠.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왕의 말인데요.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확고한 목표 의식은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노력할 시간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결국 당뇨 졸업, 당뇨 관해로 이어집니다. 나 자신을 믿고 건강한 삶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세요. 10가지 항목을 내 생활에 적용하여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생활요법과 더불어 더욱 빠르게 당뇨를 졸업하고 치료하고 싶다면 지친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한약치료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많은 당뇨 졸업자분들이 한약치료를 통해 당뇨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었던 건강과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당뇨 한약치료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644-5178로 문의해주세요. 이번 영상 3줄 요약입니다. 첫째, 당뇨를 졸업하는 당뇨인들의 생활은 굉장히 규칙적이다. 규칙적인 생활은 당뇨 졸업, 당뇨 관해를 앞당긴다. 둘째, 영상 중 언급된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정기적인 검진 등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실천한다. 셋째, 정확하게 생활요법을 실천했음에도 혈당 조절이 안 된다면 장기 기능의 회복을 돕는 한약 치료를 고려해 본다. 마지막으로 당뇨 편지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는 당뇨 편지에는 당뇨스쿨의 의료진의 혈당관리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췌장 기능 회복에 대한 상담이나 당뇨 한약 치료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1644-5178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